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김병준입니다. 제가 이 반야삼촌에 참여하게 된 인연은 공연을 한 두어 달 제 아내가 하셨는데 그때 구경을 몇 차례 왔었어요. 아마 모니터일 수도 있고 오랜만에 남편으로서 어떤 긴장감도 있고, 왜냐면 내 아내가 먼저 이 공백기가 있는 동안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염려도 있고, 또 남편으로서 지지하고 싶은 것도 있고, 아내에 대한 어떤 남편으로서의 역할 또는 동지로서, 같은 배우로서 동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한 서너 번 정도, 아니죠, 한 네다섯 번 봤나? 그 즈음에 카톡으로 반야하시죠? 과연 내게 이 시간에 연극을 할 수 있는, 왜냐면 제가 극단 목화이고 오태수 선생님하고 하다 보니까 상업연극,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업연극 같은 경우는 더블도 있고 트리플도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을 이렇게 여지를 열어놓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그야말로 극장에서 한 팀워크로 이루는 순수 연극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더블을 용납치 않았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시간 충분히 날 것 같다고. 당신이 촬영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나 2, 3일은 남지 않냐고. 그 시간을 한번 써보시라고 했는데 쏠깃한 거예요. 제 스스로도 이 공연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어떤 신뢰냐면은 안톤 체홉 선생님의 작품에 대한 어떤 무거움이라고 느껴왔고,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저도 졸업작품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옆반에서는 벚꽃동산도 하고 또 세자매도 하고 뭐 이런 즈음에 벌써 참 재미없었어요. 일단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수련생으로서의 의미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참 보기 쉽지 않은. 그런데 근데 기가 막히게 이상하게 어떻게 반야 삼촌을 이렇게 풀어내실 수 있지? 친근감, 그리고 뭔지 어떤 공감대가, 얘기 자체의 공감대라기보다도 연극 만들기의 공감대,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신뢰했어요. 저는 물론 전원 선생님의 학창 시절에 졸업 작품 막심고리끼의 밑바닥에서부터 이미 저는 팬이었죠. 지금부터 한 20 몇 년 전이죠. 그때 학생으로서 막 졸업하고 할 즈음에 팬이 됐지만은, 그때부터 그 신뢰가 있었지만은 안동철 작가님의 이 반야를, 세상을 이렇게 유니크하고 인터레스트하게, 참 친근감 있게 독특하게 풀어내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연극 만들기에서 일단은 공감이 갔기 때문에, 또 저 아내 제안도 있었지만 거기서 내 안으로부터 생긴 충동은 이 공연성에 대해서. 그러나 내용은 사실 그 다음이었어요. 공연을 먼저 15번 정도 본 상태에서 텍스트를 이제 시작하니까 조한 씨의 반야가 내 안에 이미 엄습해버려서 오히려 이제 방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빠른 시간 안에 나도 참여해야겠다. 그리고 또 이 공연이 원래는 조금 더 일찍 1월 즈음부터 나로 아트센터에서 할 계획이었으나 여의치 않아서 한 달 하면서 이렇게 됐지만은 텍스트밖에 없었어요. 텍스트를 이렇게 보아하니 제가 봤던 공연과 이 텍스트에서 오는 나의 충동이 다른 거예요. 적어도 한 달 동안에 그 앞에 공연성만 따라가다 보면은 가다가 놓칠 수 있는, 그냥 답습할 수 있는 자칫. 더블 하는 배우들이 가장 우려가 되고 가장 잘못 갈 수 있는 방향이, 먼저 잘 해놓고 있는 배우들을 따라갈 수 있는, 모방하고 자기 생각이, 자기 충동이, 자기로부터 출발한 생각과 말과 감정이 생기지 않고 그 앞배우를 카피해버리는 이 모순에 빠질 뻔한 거를 나로서는 사실 공연이 한 달 미뤄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빠져나왔죠. 그때 했던 작업이 뭐냐면은 그 전에 거를 다 갈아엎었어요.
그러니까 인물의 구축 과정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부여됐으니까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짓뭉개져 있는 거를 한번 부감으로 떨어져 있어 봤죠. 그러니까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가장 크게 결함이 뭐였냐면은 조한 씨가 했던 것과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이 나는 사실 내 정서는 좀 아닌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뭔가 출발하는 요만한 것들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예가 그 대사 외우는 거를 스탑시켰어요. 큰 골격들의 대사들은 다 이미 되어 있고 디테일 약속들은 어차피 리허설 하면서 맞추면 되는 거지만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굉장히 진통이었죠. 어느 날은 지하철 타고 문산 가서 하루 종일 들판을 그냥 걸어다니 마세요. 안 보였던 신들이 나에게는 보이기 시작해요. 어머니로부터 받은 생각과 말과 행동 그것에서 못 벗어나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46년 동안 해보니까 뭔가 그래도 포화 상태가 돼서 가진 것이라고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든 할 수 있었던 젊은 날은 헛되이 가버리고 그리고 내게 남은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 와, 말 잘 듣고 자기 생각 없이 부모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결국은 애증이 아니라 징후로 변한다. 자기 생각 없이 부모로부터 받았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 아닌가. 딱 그걸 보니까 갑자기 이 작품 내가 충동이 진짜 내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47년이라는 시간이 살아온 사람이 그 1년 전부터 자기는 뭔가 이건 아닌데 삶이, 그 충동이 이제 딱 관계가 하나 잡히니까 다른 것들이 술술술 그 위에 얹혀진다. 성격은 기본적으로 지난날의 46년은 그야말로 늘 남들이 보기에도 긍정적이고 맑고 긍정의 에너지고 아주 양하고 명랑하고 실제로 그런 쾌활하고 이랬던 사람이 진실로 엄습해오는 본능적인 어떤 것을 감정이나 생각들이 배우지 않아도 어쩔피 그동안 너무 억누르면 저절로 올라오는 것처럼 최근에 작년부터 겪어서 최근에 3, 4개월 이때 정말로 이건 묘하다. 내가 왜 여태껏 살아왔지 하면서 우울증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 획일적이었던 사람이거든요. 남들에게 늘 웃고 남들에게 늘 좋은 모습하고 예스맨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시기에는 예스맨이 아니라 그 예스맨과 새롭게 도래한 그 감정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어서 감정이 기복이 심해요. 순식간에 내 동생을 그리면서 감정이 깊게 빠지고 슬픔이 빠지고 또 동시에 옐레나를 보면서 생애 처음의 감정을 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굉장히 서툰, 옐레나에 대해서 서툰 사람, 참 서툰 사람. 그런데 진심인데 뭘 하는 표현 방법 배운 적 없고 늘 실수죠, 그 여인에 대해서. 그러나 어쨌든 그런 아노미, 아주 굉장히 홍역기에 있는 아노미 상태죠. 기본 베이스는 명랑하고 굉장히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인데 지금은 진짜가 올라오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굉장히 우울증까지 시달릴 정도. 그래서 어느 자극에 의해서 세레브라코프의 충격까지 가는 이유는 자기가 평생 가졌던 모든 것까지 빼앗아가는 걸로 자기 세상이 실제로는 세레브라코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 이 정도면 어떤 건의 정도인데 그거를 이 사람 한 10%로 20%로 가서 합리적으로 일을 꾸릴 수 있는 제안을 한 것일 수도 있는데 얘는 100% 200%를 받아들여서 나를 짓눌리고 나를 먹을 조는 걸로 받아들이면서 과격해지고 자기도 모르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폭주한 기관차처럼 어느 시간에 가버리고 그 뒤에 허탈감 그리고 멍해지는 이런 정도로 라인이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첫 번째 대사에서 아무튼지 간에 그 망할 놈의 교수가 이 집에 와서 이 집의 문화를 다 뭉개뜨리고 너무 뻔뻔하게 옛날과 똑같은 거를 기대하고 대접받고
예의가 없다는 거. 왜 예의가 없냐? 죽은 번처의 영지로 굴러들어오고. 왜? 돈이 떨어졌다. 도시 생활을 못하는. 왜 그 자존심이 그렇게 센데도 여길 왜 들어왔을까? 그만큼 이 사람이 이미 힘을 잃고 기댈 데도 없고 나약해진 모습 자체가 이미 싫었고,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이제 일단은 의구심과 이제 그 다음에 불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하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와서 하는 행동들에서는 잘 시간에 제대로 못 잡고, 사실 여기는 농사 땅을 일구어서 그걸로 인한 수확물 가지고 결실을 내서 꾸려내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여기 농사와 상관없이 자기 도시에서 했던 행동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서 모든 사람이 예전에 내 누이 동생과 살던 그때 모습처럼 너무나 뻔뻔하게 해내는 그 모습들, 그 와중에 근데 이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젊은 여자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라는 게, 저 여자 때문에 질투한다라는 말이, 사실 저 여자가 그냥 제3자였으면 모르는데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아직도 저런 어마어마한 자기 저 보물을 또 갖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같은 남자로서, 근데 이분이 세레브라코프가 예전처럼 권력을 유지하고 정년퇴임해서 존경심 갖고 따라온 제자들이 자주 계속 멀리 와서 저희 놀러 왔습니다, 이런 모습 봤으면 역시 우리 역시 내가 본 게 맞아, 그러면 그거 넘어갈 수도 있는 사실들인데, 이미 이빨 빠진 호랭이고, 그런데 옆에는 정말로 다이아몬드 같은 어마어마한 보석이 갖추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추상적인 표현부터 하면서 좀 할게요. 방금 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도로를, 황토길을 아스팔트로 공구리 쳐버리면 그 땅은 숨을 못 쉽니다. 바냐에게는 지난 47년 동안, 좀 더 양반의 46년 동안 자기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대자연과 자기와의, 유기적으로 내가 호흡을 깊게 들여마시고 내뱉는, 우리가 산에 가면 깊게 저절로 들여마시거든요. 이런 삶이 아니라 부모로 인해서 공구리 쳐져, 콘크리트로 공구리 쳐져버린 삶을 그 공구리 치진 밑에 흙 속에 살았거든요. 근데 1년 전부터 뭔지 자아가 형성되면서 맨홀 뚜껑만큼 곡괭이를 했더니 마치 빨대로 스트롱으로 산소 한 모금 먹을 것처럼 뭔가가 작용을 했는데, 그 와중에 전부 다가 피폐된 내 삶의 모습들,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그런 조건인데, 옐레나가 어느 날 산소, 대자연에서 온 정말 오존이, O2가 많은 산에서 내려오는 정말로 좋은 그런 산소 같은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내 동생이 있을 때 자꾸 얼굴도 보이는데 왜 그때 알아보지 못했지?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이 여자를 접근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가고 있거든요. 그건 왜냐? 그동안에 47년 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이 여자 자체가 만나면서 본능이 깨어나는 거죠. 본능이 깨어나게 해준 존재. 또 다른 표현을 보면 그 공구리 쳐진 삶에서 살다가 다시 아스팔트를 걷어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연의 맛을 그 대자연의 정말 좋은 산소를 만끽하고서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한 여성이 아니라 반야에 있어서는 인생의 가장 신선한 공기를 처음 마셔본 거 아닌가. 저는 극단 목화의 단원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극단 목화의 식구이고 오태 선생님의 제자고, 그거는 변치 않는데요. 뭐가 가장 나는 애플시어터하고 공동의 동지 같은 동질감을 느꼈냐면은, 참 진짜를 한다.
그리고 연극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진짜고 숭고하다. 전 개인적으로 방준호는 학교 다닐 때 마신 거 이렇게 밑바닥에서 보면서 이미 저는 묘한 공감대와 진짜라는 느낌 받았고, 그리고 또 전원 선생님께서 이번에 반야 전에도 체크카드 보고 했는데 뭔지 이분이 머물러 있지 않다. 늘 그 한 회마다 보이는 것을, 그 행간들을, 여백들을, 적어도 보이는 것은 반드시 같이 공유하면서 연극 살림살이를 시장에 나가고 건강하게 만들어내고, 이런 힘들을 저는 작품을 통해서 봤고,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많은 대화를 안 해봤지만은 전원 선생님하고 몇 마디 툭 하더라도 이분이 참 연극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적어도 김병춘이라는 사람이 적어도 이런 분하고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저는 사실 오태수 선생님 작품 이후에 같은 비슷한 세대이신 전훈 선생님한테 사실 처음 느꼈어요. 결국은 그렇죠. 내가 배운 내 스승 오태수 선생님에게 영향받은 좋은 자양들을 사실 제가 작업하신 분들에 한해서만요, 오해는 없으시고, 전훈 선생님한테 그거를 제가 직접적으로 느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가장 나는 애플 시어터와 동지로서, 한 식구로서 작업을 같이 해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확실히 전 느꼈고, 그래서 저도 사실 그래서 전우 선생님한테 커트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